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정부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전 세계를 띄워서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 700여 명을 이제 국내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천안에 있는 공무원 연수원 쪽에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쪽에 분산 배치하려고 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 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화면에서 잠깐 봤어요. 농기계로 막아서고 못 들어오겠다 이런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저렇게까지 막아설 정도로 아주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물론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지금 치사율이 3~4% 정도고 우리 국내의 의료 기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통제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농민들 또 지역 주민들이 화가 났을까? 그렇습니다. 전문의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도 서너 시간 정도면은 이 바이러스가 이제 생명력을 다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 사회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지역 사회 전파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많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그 천안 지역에 하려고 했다가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진천하고 이제 아산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된 건데 이 지역 주민들의 심정은 100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이 지역에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또 어디로 이분들을 또 격리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는 좀 어떻게 보면 크게 좀 보고서 이렇게 그만큼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하니까 좀 크게 보고 좀 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님비 현상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 앞마당, 뒷마당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형태이긴 한데 물론 이제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야죠.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교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교민이고 지금 굉장히 그 우한 폐렴, 그 폐렴이 굉장히 좀 확산되고 있는데 그 불안감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 분들의 지역 이기주의다, 님비다. 그러니까 비난만은 할 수 없다. 불안감이 크니까 이게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이거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해야지. 자칫 이걸 어거지로 한 거나 또 지역을 다시 옮긴다거나 하면은 4월 총선은 정말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에까지 여당한테요? 그렇죠. 클 수가 있어요. 그 지역만 우리를 홀대하느냐. 선거 때 한두 가지 행동이 그 지역 감정하고 같이 시너지가 되면 큰 피해가 오거든요. 정부가 할 일이 이럴 때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도 이럴 때 나서서 한마디 해야 돼요.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인데 이번에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장 그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옛날에 그 미국에서도 왜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9.11에 오바마 대통령이 갔는데 그때 옆에서 서 있었어요. 그냥 비서처럼. 그때 그 소방 9.12 책임자가 앉아서 다 지휘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만큼 힘을 실어주고 모든 대통령부터 설득하는 데 좀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번에 데려오는 중국 교민들 가운데 증상이 있는 이른바 유증상자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점을 더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방침이 최근에 바뀐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 우한 거주 교민 가운데 신청을 했다면 누구나 다 이 전세기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유증상자도 국내로 송환하겠다. 나눠 타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전세기가 여러 대기 때문에 이 증상에 따라서 비행기를 분리해서 송환을 하면 되고 또 비행기가 1층과 2층에 있어서 구분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모두 송환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방침은 아무래도 이 중국 우한의 병원이 이미 완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있다고 거기 남겨두게 되면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비행기가 오고 나면은 곧바로 격리병원으로 이송되는 이 증상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탑승 과정에서도 이 나라에서 검역에 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직 우리 내일부터 이틀간 오게 될 이 중국 교민 가운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구체적인 숫자는 이제 확인이 안 됐어요. 아직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모르고요. 모두 멀쩡하신 분일 수도 있고요. 너무 공포심 가질 필요 없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행기로 이송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또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좀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가겠다라고 또 자발적으로 내가 그 비행기 타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세기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 총 4차례 왕복을 하는데 이제 대한항공 전세기가 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승무원들이 이제 문제죠. 이제 승무원들이 한 30여 명 탑승한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이 감염 위험도 있는데 누가 가겠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대한항공 노조 간부들이 자원을 해서 이 우한 지역으로 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승무원들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충분한 이 보호 장비를 갖추고 교육을 받고 가기 때문에 교민들처럼 와서 이제 별도로 격리 조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공포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도요. 알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기침 멈췄어요? 네, 제가 갑자기 사례가 들러서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제가 방송하다 기침을 해서 참 놀라셨을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지금 전세기 이용과 관련된 정부의 방침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일 이게 뭐 간에 만에 중국 정부가 허락을 한 해 만에 했었는데 내일 오전 10시와 12시 두 번에 나눠서 우리나라 전세기가 인천에서 우한으로 출발을 하고요. 그 비행기가 도착하면 현지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와 유학생 한 분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받았다는 이 공지문이에요.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내주셨는데 50분이군요, 내일. 네, 그렇습니다. 내일 3시 15분에 우한공항에서 출발해서 저녁 7시에 한국에 도착하는데 4시간 전까지 와서 검역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마쳐야 된다고 써 있고요. 기내에서는 식사가 제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내에서 지금 감염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거든요.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귀국할 때까지는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하고요. 식사 서비스는 안 되고 착륙할 때까지 자리 이동이 금지입니다. 자리 이동 금지고 구역별로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임시시설로 이동할 때까지 식사가 안 되니까 밥을 꼭 먹고 와라. 그리고 자리는 이동할 수 없다라는 점을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교민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비행기에서부터 철저하게 전염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다 취해서 오고 또 국내에 도착해서도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증상자와 증상이 없는 사람을 가려내서 그 시설로 보내기 때문에 뭐 진천 주민들 또 아산, 천안 주민들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한 유학생이 전했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밖에를 이제 무서워서 못 나가고 제가 처음에 이제 첫날 이제 그 터지고 마트를 이제 갔어요. 근데 그날은 진짜로 라면도 하나도 없고 다 없더라고요. 이제 셔틀버스가 온다고 해요. 한국 정부가 이제 중국 정부랑 이제 얘기를 해서 버스를 이제 대여를 해서 우한에 이제 중심가 4곳에다가 이제 버스를 투입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22일 정도부터 이제 친구들이랑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다. 비행기표를 샀어요. 저희가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24일 걸로 23일 날 공항이 폐쇄되면서 이제 못 가게 된 거죠. 우리나라 영사관에 연락도 해보고 뭐 하셨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상황 대처를 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도로 폐쇄하고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물어보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고, 네, 소통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14일 동안 격리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괜찮으세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계심은 바짝 우리가 좀 챙겨야겠죠. 자, 이 천안, 진천 이런 주민들 말고 사실 이 국내에서도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소위 말하는 중국인 포비아가 이제 이렇게 약간 꺼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주식. 이 중국인 포비아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인 출입 금지 이런 안내문을 붙인 곳도 있고요. 또 한 배달 전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밀집 지역에는 배달을 못하겠다 이런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인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인 밀집 지역에는 우린 배달을 못하겠다 이런 걸 사측에 통보해서 논란이 된 것도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 보면 우리 집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조선족인데 그만 나오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글들도 있고 또 뭐 중국 사람들하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좀 이런 폭력 시비까지 벌어지는 뭐 이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중국인 보면 너네 나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폭력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중국인이라고 모두 감염 위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증상이 없는 사람들하고 접촉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되는 게 아니니까 예. 너무 큰 불안감이나 이렇게 소위 이제 차별, 혐오 이런 발언들은 좀 삼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실 우리 국내에는 중국인 교민들 또 이제 조선족 동포들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또 집단 주거 지역도 있고요. 여기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나요? 네, 실제로 영등포 대림동 같이 이런 중국인 거리들이 예. 있잖아요. 저도 이 마라샹궈가 먹고 싶을 땐 자주 찾긴 하는데요. 예. 이런 곳에서 이 중국인들은 마스크를 써라라는 예. 이제 문구, 플랜카드가 직접 붙어져 있기도 하고요. 이 관련해서 이 중국인을 조금 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어제 인천공항에 이 중국인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인터뷰를 굉장히 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불이익이 가는 게 아니다. 그냥 상황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이익이 왜 없냐. 내 친구 중국인 친구 지금 한국에 있는데 한국인들 눈치를 엄청 본다고 한다더라. 예. 근데 내가 지금 중국에서 왔다고 인터뷰를 하면은 나는 더 눈치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실제 계셨어요. 예. 이렇다 보니까 중국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국적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좀 한국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말한 것처럼 이 중국인이라고 다 감염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우한 폐렴으로 계속 우리가 불러야 되느냐.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서 이제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어제 외교부에서 이제 마스크도 중국에 보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하니까 굉장히 중국 네티즌들이 고마워했어요. 그렇죠? 네. 올해 사실 뭐 정말 아주 긴급한 상황에는 중국인도 출입 금지시키고 입국 자체도 불허하고 이런 게 맞겠지만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예. 우리가 지금 병 확산에 막는 데 이렇게 주력을 해야죠. 예. 지금 그 우한 폐렴을 쓰느냐 안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본 신문을 찾아봤어요. 예. 일본 요미우리 신문 찾아봤더니 거기는 표현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신형 폐렴 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우한 폐렴을 쓰라 안 쓰자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도 꼭 우한 폐렴이라고는 쓰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이럴 때 좀 확산을 막아가면서 또 예. 중국하고의 또 우호 설린 관계를 해치지 않고 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또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거 이것도 저 대만이나 마카오,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은 지금 여행객을 출입 금지시키더라고요. 예. 근데 또 우리는 또 완전 금지시키기는 또 경제적으로 병원의 그 예. 간병인이라든지 집안의 그 요양사라든지 또 중국 교포가 또 굉장히 또 숫자가 많거든요. 예. 설 지나고 우르르 오기 때문에 이걸 또 금지시키면 우리 또 타격이 있고 예. 또 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에 또 중국이 또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피해는 최대한으로 총동원해서 막되 중국하고의 관계는 좀 예. 이럴 때일수록 좀 섬세하게 배려하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도 벌써 마스크하고 전세기 벌써 보냈거든요. 예.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한 발 좀 늦은 면도 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속보 자막으로 나옵니다. 진천과 아산에 내일과 모레 이틀간 들어오는 중국 교민들을 이제 분산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까지 설득을 하고선 저 발표를 한 것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조치 결정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이제 최은미 기자가 유학생과의 전화 녹취를 통해서 지금 우한 사태가 어떤지 이제 간략하게 사진 몇 장을 좀 잠깐 봤는데 실제로 영상들도 많이 있죠. 어때요, 실제로? 네, 실제로 굉장히 정말 저도 영상을 보고 예. 이게 진짜 도시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도시가 맞나라는 예.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병원 안에 내부 모습도 이제 영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 의료진 환자들 이제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모험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직접 같이 보시겠습니다. We're putting a brave face on it, but yeah, most of us are scared and yeah, would like to be repatriated now. I certainly would like to be repatriated now, yes.
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화면이 이제 짜요 이러면서 이제 힘내라. 이제 우한 우리 시민들 우리 이거 극복합시다. 뭐 시진핑 주석도 뭐 악마와의 전쟁을 우린 지금 벌이고 있다면서 승리를 다짐하고 그러는데 뭐 사실 저런 방송 보면 굉장히 공포심이 더 커져서 저희도 좀 주저주저 합니다만 저건 이제 우한의 상황이고요. 그렇죠? 우리 한국의 국내 상황은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방금 이렇게 울먹이면서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간호사인데요. 예. 이 병원에 이제 이제 감염이 된 것 같다라는 이제 증상을 점검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도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병원 상태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간호사들의 업무 이제 강도가 굉장히 이제 높아진 상황인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포화 상태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민감한 상황에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또 이제 간호사들에게 배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병원 인력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시민들은 밖에 나와서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내야 된다 이런 응원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이제 부르고 있는 모습들도 함께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예, 중국 내에서는 이제 우한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앞서 이제 사진에서도 봤습니다. 뭐 흙더미를 쌓아서 도로를 차단하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한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현상금까지 걸었다. 뭐 이런 소식도 외신을 타고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아직 우리 국내 상황과 동일시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뭐 4, 5월까지는 고비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뭐 앞으로 뭐 한 열흘 정도가 더 확산되느냐, 좀 소그라드느냐, 뭐 이게 관건이라고는 하는데 또 길게 보면은 WHO 관계자들도 올 초여름까지는 간다. 초여름까지라면 5월, 6월 달까지도 갈 가능성이 또 굉장히 있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우한 폐렴은 악마다. 악마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 하지만은 또 저기 정보나 이런 게 좀 통제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산되는가는 잘 모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좀 만반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중국에서도 감염자 잠복 기간 있는 사람도 확산되느냐 잘 모른다잖아요. 우리가 만반의 대세를 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